네, 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 한조근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한 7% 빠진 모습 보여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7% 정도 빠진 상태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진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빠진 이유가 다들 악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번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두산이라는 지주사가 있죠. 이 지주사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담보로 이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5,500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은 지금 돈이 왜 필요할까요? 이 M&A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약 1조 3천억,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더 많은 원자로를 만들고 더 많은 SMR 관련된 이런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는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왜냐? 원전의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원자로 6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9개까지 늘리는 이런 생산 라인 증설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돈을 땡기는 거 자체가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8%,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네, 이틀간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5%, 오늘은 2% 정도 빠졌는데요. 에너빌리티보다 조금 덜 빠졌네요. 이유가 뭐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고점이잖아요. 근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요건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요, 작은 악재에도 매매 저세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저점 근처에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두산 지주사는 어땠습니까? 고점이었죠. 25만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운 급등을 최근에 보여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두산그룹이 지금 자금 조달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이게 악재입니까? 악재가 아니란 걸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악재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부터 29년까지 계속 랠리를 할 거예요. 무슨 랠리? 수주 랠리. 그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 한종훈이 더 활기차게 이렇게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이팅이라고 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이상한 링크 발송 도와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앞으로 더 큰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응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이 차트가요,
매일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또 쉬어가기도 하고 요렇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맞죠? 시장의 주도주고요. 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트렌드 테마예요. 그럼 당연히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주가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해외 수주죠. 이 해외 수주 기반대로 가격 자체가 움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보인다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가가 사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보니까 이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저희한테는 기회예요. 왜 기회입니까?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세력들하고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던 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 소멸이냐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있던 재료가 뭡니까? 이 장관 재료잖아요. 저는요, 이 장관 재료가 이렇게 끝날 재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이 장난을 조금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 어땠습니까? 무려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쭉쭉쭉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현재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이 1차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현재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나올 걸로 조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집중하셔서 시청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계속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급이 전부 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몰리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고 그 중에서도 이 원전 테마의 대장주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래 대금량만으로 삼성전자를 이긴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이 1위를 삼성전자를 제치고 달성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게 광풍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대개로 이 주도주 섹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을 때, 또 이 반도체 광풍이 불었을 때 2차 전지의 대장주 누구였습니까? 에코프로였잖아요. 반도체의 대장주 한미반도체였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못해도 15배에서 20배는 급등을 했었어요. 한미반도체 역시 말할 것 없는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섹터에 있는 대장주들은 아무리 덜 올라도 기본적으로 10배 정도는 급등을 했었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원전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여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해체까지 광범위하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재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산업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10배 간다, 10배 이상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최근 최저점으로 보면 한 주가가 2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10배를 간다고 하면요, 최소한 20만 원, 20만 원은 보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인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심리적인 허들 상한선인 이 10만 원. 10만 원은 조만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댓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0만 원 가자, 10만 원 가자라고 응원의 댓글 다른 주주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셔야지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또 우리 다른 주주님들한테 이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뭐 우리 주주님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예, 뭐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수량들이, 이 매물대 거래량들이 집중된 주도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조정들이 나와도 웬만한 개미분들 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최근에 계속 연일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재료는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요 장관, 산업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이 됐죠. 이 김정관 사장은요, 전 사장도 아니고 현 사장입니다. 이 현 사장을 임명을 했다는 건 어떠한 시그널을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요 정도 상승으로 끝날 재료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전문가를 정부 요직으로 데리고 와서 뭐 산업부라던가 과학기술부라던가 앉히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슷한 예시가 있었죠. 어딥니까? 이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 차트 한번 보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네이버의 전체 AI 센터장이 있습니다. 이분 성함이 이제 하정우 씨인데, 네, 유명 배우 이름하고 똑같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재명 정부의 첫 AI 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또 동일하게 주말에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차트를 보면요. 자, 이게 금요일 캔들이고요. 이 주말 사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이에 나왔고, 이게 이제 월요일 상승이잖아요. 이게 주말 사이에 호재 기사가 나왔다 보니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월요일에 갭상승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주가 쭉 빠졌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완벽하게 상황이 흡사하죠. 이제 이 구간에서 개미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음날도 주가를 흔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상한가로 쭉 올려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초반부터 최고가 29만 8천원까지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올려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조정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이버하고 비슷한 이런 과정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세력들이 열심히 흔들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세력들이 물량을 더 모으고 있구나. 앞으로 개미털기가 끝나고 나면 요런 식으로 슈팅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과 AI 섹터들은 계속 집중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AI 섹터가 올라가면요. 우리 원전 섹터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 구동이 되려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뭐 예를 들어 이 메타라든지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자꾸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반원전, 탈원전을 해왔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럽하고 미국에서 계속 원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원전을 짓고 있고요. 2050년까지 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증가시킨다고 최근에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안 오를까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협력사 엑스에너지라던가 뭐 웨스팅하우스 뭐 등등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주기기를 납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원전 1위 국가거든요. 최근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우리 한수원이 수주를 따냈는데 어디를 제쳤습니까? 이 프랑스의 EDF라는 기업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원전 1등이라고 완벽하게 증명하는 그런 성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원전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매도할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라갈 구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료부터 일정, 기술, 삼박자가 다 맞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을 하다가 이제 급하게 장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장염에 심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장염에 왜 걸렸냐면 최근에 한우 육회를 먹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세게 걸렸습니다. 오늘도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좀 꼭 좀 찍어 달라고, 오늘도 좀 전략 좀 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육회라던가 회라던가 날 것들 조심하셔서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습하고 덥고 이렇기 때문에 냉방병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더라도 몸이 안 좋다고 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셨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디션과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